최근 X의 트윗을 통해 일론 머스크와 얀 루쿤과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서로 개성이 강한 인물답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입씨름을 했는데요. 이 둘은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두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저번에 사이버펑크 2077 AI 관한 얘기할 때 일론 머스크와 얀 루쿤의 설전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기억납니다. 예. 오늘은 이 둘의 설전을 통해 현재 AI 개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AI의 위험성에 대해 수시로 경고해왔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 설립에도 참여했고 또 테슬라 AI 데이 행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AI 친화적인 인물인데 그런 또 AI 위험성을 강조하는 거를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지분 처분한 오픈 AI가 잘 나가니까 그거 배 아파서 저러는 거 아닐까요? 본인도 비슷한 회사 새로도 만들었던데.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AI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를 차렸어요. 맞아요. 그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챗 GPT 같은 챗봇 그록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록 1.5는 GPT-4나 제미나이 그리고 이제 클로드 3 같은 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제 결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차기 버전 이제 그록 2는 현존하는 AI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글을 자신의 X에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남이 할 때는 비판하더니 자기가 만든 건 뛰어나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요. 원래 이 바닥이 다른 거죠. 반면 이 얀 루쿤은 좀 생소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CNN이라는 이제 딥러닝의 혁명을 가져온 분이에요. CNN이요? 예. 방송국인가요?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검색해도 그걸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게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딥러닝 분야의 권위자답게 현재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이자 부사장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얀 루쿤은 이쪽 분야의 선구자답게 AI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AI 발전에 이제 툭하면은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모스크와는 사소하게 부딪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일이 터진 건데, 일단 이번에 일단 시비를 먼저 건 쪽은 얀 루쿤이에요. 머스크는 앞서 얘기한 자신의 인공지능 회사 XAI가 이번에 60억 달러 이제 펀딩 투자를 받게 되자 자신의 회사이기도 한 X에다가 전 트위터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유행에 민감하거나 정치적 올바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성격에 우리 회사인 XAI의 사명인 우주를 이해하는 것 이거에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회사에 합류해달라는 그냥 인재 영입 글을 남긴 거예요. 짧은 인재 모집 글이지만 꽤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XAI의 목표가 우주를 이해하는 것 이것입니까? 멋진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다운 내용이죠. 이 글에는 짧지만 사실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상에 대한 많은 것이 담겨 있긴 해요. 정치적 올바름 얘기라든지 우주를 이해한다는 이런 말이라든지. 근데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언제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런 글을 남기자 이제 얀 루쿤이 이제 머스크의 글에 이제 삐딱하게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은 당신이 한 일이 모든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며 작업을 멈추라고 주장하는 이런 보스와 같이 일할 생각이 있다면 XAI에 합류하십시오라는 이런 식의 글을 달았어요. 방금 말한 거, 당신이 한 일이 모든 사람들을 해칠 수 있으니 작업을 멈추라고 이 말이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에요. 그래요? 예, 일론 머스크가 생성형 AI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한 말이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을 모두 해칠 수 있다는 이 말이요. 한마디로 이제 대놓고 머스크를 비꼰 거죠. 도발적이긴 한데요. 머스크 아니어도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한 말을 딱 언급하면서 저럴 거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X 사용자가 루쿤의 말에 대해 지적을 하니까 얀 루쿤은 자신은 일론 머스크의 자동차, 로켓, 위성 네트워크 등을 좋아한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테슬라, 로켓은 스페이스X, 위성 네트워크는 스타링크.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을 언급한 거죠. 이런 것들 다 자기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론 머스크의 막 음모론, 막 과대선전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싫어한다고 이제 또 글을 달아요. 그러자 머스크가 얀 루쿤에게 당신이 최근 5년간 해온 과학적 업적이 뭐냐고 이제 그 역공을 펼칩니다. 그러자 그 얀 루쿤은 나는 2022년 1월 이후부터 여태까지 80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너는? 이라고 이제 역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머스크는 뭐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막 약해 빠졌군. 더 열심히 해. 이런 글을 달아요. 아니 뭐 저런 유치한 말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똑같죠. 뭐. 그러니까 일단 머스크가 저러니까 얀 루쿤은 아니 뭐 네가 내 상사라도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니 네 상사는 마크 저커버그지라는 식으로 대꾸를 해요. 이 사람 메타에 소속돼 있으니까. 나이값 못하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예, 진짜 유치하긴 한데 아무튼 그 얀 루크는 예전부터 이런 머스크의 발언을 이제 자주 비꼬았어요. 그 무책임한 예상들이 많고 막 음모론적 발언들이 많다면서요. 그 뭐 머스크는 뭐 내년에는 뭐 AGI가 등장할 것이라든지 또 뭐 예전에는 뭐 이제 2020년에는 뭐 100만 대의 뭐 그 로보택시가 돌아다닐 것이라든지 또 앞서 얘기한 뭐 AI가 인류를 죽일 것이니 뭐 일단 중단하자는 등 굉장히 노골적으로 잘못된 예측들을 막 흥미성으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뭐 외계인 관련해서도 그런 음모론 같은 거 내세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뭐 여기서 다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든데 물론 이제 얀 루크는 자신은 테슬라 차량도 2대나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머스크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평가하는 얘기도 하긴 했어요. 앞서도 말했듯이 뭐 테슬라, 스페이스X, 뭐 스타링크 다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냥 유능한 사업가인데 왜 자꾸 저런 식으로 좀 이상한 발언들을 왜 하냐 뭐 이런 식의 불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좀 선동하는 이제 측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또 이제 AI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자기는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AI 회사를 또 차리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얀 루크는 사실 인공지능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튜링상, 앨런 튜링에서 따온 그 튜링상 수상자로 이 머신러닝 분야의 정말 대단한 권위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현재의 그 딥러닝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 정말 선구자적 인물이거든요.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그 대단한 사람이긴 한가 보네요.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올 초에 그 얀 루크는 그 프랑스, 얀 루크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분이세요? 예. 그 프랑스 칸에서 열린 그 AI 관련 행사인 WAICF 2024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그 여러 그 LML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들. 라지 랭귀지 모델이요? 그렇습니다. 뭐 챗GPT라든지 막 그렇게 또 뭐 이제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3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런 그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AGI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펼쳤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그 호의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의외의 얘기인데요. 예, 왜냐면은 일단 이 얀 루크는 그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가 인간과 그 동등한 인지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그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AGI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만 얀 루크는 그 현재의 이 머신러닝 방법으로는 우리 세상의 이제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얀 루크는 현재의 그 생성형 AI 대신 공동 인베딕 예측 아키텍처, 그 JEPA라는 그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름이 너무 난해한데요. 예. 생성형 AI는 뭐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구나 뭐 잘 알겠는데 이거는 또 뭔 소리입니까? 예. 그 학술적 용어이다 보니까 이제 듣기 난해한 건 맞는데요. 일단 그 둘 다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먼저 두 개의 공통점은 멀티 모달리티,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나 뭐 오디오, 뭐 텍스트 등 이런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취급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는 뭐 이미지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경우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잖아요. 뭐 이러한 사람 그려달라고 그러면 딱 그려주잖아요. 그 텍스트 내용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서로 다른 양식의 데이터지만 그것을 상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러한 것을 이제 멀티 모달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중 모달리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단일 양식이 아닌 여러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반대로 그 텍스트로 된 내용을 듣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공지능 AGI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AI의 능력이 이거거든요. 다만 이 생성형 AI의 멀티 모달리티는 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라면은
이 JEPA 이 재판은 실제 우리의 세계를 이제 이해하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훨씬 고차원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얀 르쿠는 이러한 것을 그 세계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월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통해 그 현재의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기존 생성형 AI보다 더 우리 인간과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들이 소위 상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식은 어떠한 것에 대해 이제 가능성 있는 것, 그럴 수도 있을 만한 것, 그리고 아예 불가능한 것,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상식을 통해 어떠한 처음 겪는 상황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길이 얼어붙어 이제 빙판이 된 곳을 이제 처음 운전한다고 해도 여기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과하게 밟으면은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을 하게 되지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월드 모델의 바탕이 되는 좀 전에 얘기한 그 JEPA 이거는 추상화된 모델을 통한 예측을 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의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기존 방식의 AI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기존의 생성형 AI는 훈련 과정에서 이미지나 텍스트의 일부를 지워버리거나 변형시킨 상태에서 학습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글에서 의도적으로 일부분들을 지우고는 이 부분을 예측해서 채워 넣어봐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런 거를 계속 훈련해서 학습해 가다 보면은 점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능력이 증대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데이터에서 채워넣는, 즉 없던 거에서 새로 생성하는 이 기능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생성형 AI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학습되어지다 보니까 부분적인 세부 사항을 채우는 능력은 뛰어나도 전체를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생성형 AI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손이 이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결과라는 겁니다. 보다 보면 막 손가락이 6개 이상이라거나 굉장히 그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는 이런 형태의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갖는 등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실수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생성형 AI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AI가 그려주는 그림 대단하긴 한데 자세히 보면 그 손가락이나 그 배경 같은 곳에 어색한 게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이해해서 습득하게 되는 상식, 커먼센스가 없이 순전히 데이터를 채우는 기술만 연마해서 그렇다는 것이 이 얀 르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기술을 쓰면 더 인간적인, 소위 말하는 일반 인공지능이 개발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JPA를 쓰면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사실 얀 르쿤은 그 AGI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 AMI, 어드밴스드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로 이제 대체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 이미 잘 알려진 용어를 자꾸 바꾸려는 겁니까? 그래서 AMI인지 AGI인지 언제쯤 등장할 것 같다는 얘기는 안 하나요? 얀 르쿤은 AGI가 곧 등장한다는 주장은 이제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게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때는 오겠지만 그러려면은 수십 년은 더 걸릴 거라며 최소 10년 이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는 한참 늦네요. 5년, 3년 안에 AGI 등장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AGI 내년에 온다고 얘기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머스크의 말은 다 대부분 다 허풍이고 그 머스크 자신이 말한 약속 시기도 이제 다 틀렸다고 까는 거죠. 그래서 이 얀 르쿤은 자율주행차만 봐도 아직은 이제 현재 인공지능의 능력은 이제 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많은 광범위한 학습을 했음에도 아직은 이제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자율주행차는 이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비선형적이고 이제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측정하기 어려운 이제 실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도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저 세계 모형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나온 GPT 같은 인공지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일단 메타에서 열심히 연구 개발 중이긴 한데 얀 루크는 앞서 말했듯이 이 사람이 이게 튜링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제 이분야에는 정통한 연구자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 뭐 알파고, 챗 GPT 이런 것도 이제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 놀라겠듯이 이것도 향후에 어떠한 모습에 실제로 등장할지는 모르긴 하지요. 또한 이제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 개발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단 메타에서는 선글라스 회사 레이반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제휴해서 스마트 안경을 내놨었는데 앞서 얘기한 JPA 재파 기술 이제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의 제품으로 이제 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나 뭐 달리 같은 형태가 아닌 스마트 기기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JPA라는 기술은 생성형 AI처럼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기능보다는 세계를 이해하고 이제 학습하는 쪽에 목적이 있다 보니 인공지능 비서, 어시스턴트 쪽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대화형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죠. 얀 루쿤도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LLM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 유용한 것이라고 이제 얀 루쿤도 얘기를 합니다. 또 뭐 메타에도 라마라는 대규모 및 소규모 언어 모델이 있고요. 다만 인간과 같은 인지 능력, 즉 AGI로 가는 데는 이 LLM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챗 GPT를 위시한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들 때문에 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5년, 또 저희가 예전에 소개했던 AGI라는 말을 정말 유명하게 만들고 AGI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벤 고르첼은 3년, 그리고 머스크는 앞서 말했듯이 내년이면 AGI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제 GPT의 차차기 버전쯤에는 AGI가 등장할 것이라는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얀 루크는 이런 전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얀 루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WACIF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4살 어린이가 저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보다 더 똑똑하다고요. 예? 진짜요? 챗GPT가 더 많이 알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단순히 이제 텍스트로 된 지식인 거지요. 얀 루크는 4살 어린이가 태어나서부터 4살 될 때까지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접한 데이터량은 현존 최대 규모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50배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LLM의 50배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인간 지식의 대부분은 실제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모델은 절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런 챗GPT나 이런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것들은 이런 언어 모델은 언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현실에 대한 이해는 이 4살 어린이보다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요. 정말 젠슨 황 말이 맞을지, 일론 머스크 말이 맞을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얀 루쿤의 말이 맞을지는 모르고, 또한 이게 서로 이제 배타적인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AI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 됐건 또 언제가 됐건 어찌 됐건 AGI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으로 끝내주시는군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론 머스크와 설전을 벌인 메타의 얀 루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